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2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대전 학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힘들어하면 당장 내 삶도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는 상당히 소중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이 BIC 연구소에서 말하는 BIC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론 연관지을 게 되게 많은데 특히 학습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관짓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도 이 BIC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아이인데 실제로는 그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이 무작정 문제나 어떤 개념을 외우려고 하는 습관이 강해서 좀 너무 네.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이전에 배웠던 것들에서부터 연관을 짓고 거기서부터 응용하는 과정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좀 알아도 그렇게 힘들게 외우지 않고 충분히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아이가 그거를 지금까지 누가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고 또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음 또 성적을 내는데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보는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배워왔던 내용과 연관을 짓지 못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주입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암기가 되고 또 우리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공부라는 건 다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갑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방식이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처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배워서 지금 현재 내 눈에는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 연관돼야 되는데 그거를 왜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될 것이다.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일단은 평가 방식이 시험인데 그 시험이 어떤 단원을 정해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주 편협적으로 그 좁은 시야 안에서만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애들이 훈련되어진 것이 또 근본 문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두를 던지게 됐는데요. 질문을 바꾸면 그 변하지 않던 아이들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분도 마찬가지고, 자, 바로 이 질문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나 교과서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솔직히 그 질문이 어떤 게 열린 대화이고 또는 어떤 게 닫힌 질문이고 네. 라고 부분에서 좀 구분이 안 가고요. 네. 단순히 질문하면 물음표를 던지는 게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그죠? 네.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못 찾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듣고 흘리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자, 그래서 시도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BIC 연구소에서는 이제 그런 답답한 부모님들의 그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 봤는데요. 자, 그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출제되는 우리 학교 시험에 나왔던 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3의 x 플러스 1제곱이 81이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 x를 구하라 했을 때 답을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글베이를 치고 두 번 다시 안 보겠죠. 그래서 네. N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실제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으면 갑자기 말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Help me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나무를 어떤 생각하는 이 나무를 키우는 즉 인지 구조를 키우는 계기 갖기가 참 어렵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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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하는 나무는 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전문가들의 아주 공통된 의견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연관을 지으면서 훈련을 해야 이 생각하는 나무 인지 구조가 성장을 하는데 자, 이런 우리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야 당연히 뭐 이렇게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문제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질문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부작용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한번 말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었다라면은 뭐 삶과 연관된 어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아이가 이 안에서 어떤 관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 숫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조금 형태만 바꿔도 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시도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한 학생이 이제 이거를 못 풀겠다 하고 말을 하면 선생님은 봐봐 철수야, 민수야 잘 봐. 81은 3의 4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4면 우리 얼마라고 x는 말할 수 있지? 네, 3.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데 지금 묻겠습니다. 이런 풀이를 하는 선생님은 생각하는 나무 구조가 아마 나무가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네. 그걸 이용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니까. 근데 듣는 학생은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풀이집을 보거나 과연 생각하는 나무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전혀 그랬으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겠죠. 네. 단순히 '아 이렇게 보는구나. 푸는구나.'라는 걸로 멈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이런 질문 형태는 학생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지도하는 선생님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네, 첫 번째 해결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애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조도 훈련이라는 거죠. 네. 뭔가 이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사고가 흘러가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구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언젠간 우리가 테마로 놓고 또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거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 훈련이 충분히 가능한 애가 있는 반면에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거 활용해서 상당히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하위권들은 그냥 쪽수 맞춰주는 그런 학생들인가요? 이거 학생들한테는 또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뭔가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바로 다음과 같이 바로 문제를 바꾸면서 훈련을 해보니까 그 애들이 상위권을 위협하기 시작하더라. 여기에 큰 답을 얻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보던 질문하고 다르니까요. 제가 잠시 한번 이 질문을 소개하고 한번 답변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요. 3x제곱 플러스 1이 81에서 81을 3의 4제곱으로 표현을 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1이 4가 되니까 x는 3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반면에 주장 2를 보겠습니다. 81을 여기 있는 3으로 이걸 분리를 하고요. 여기도요. 네. 다시 말하면 3을 x번 곱하고 한 번 곱했으니까 3을 x번 곱하기 3한거하고 같다. 이렇게 본 거네요. 분리. 네. 그리고 오른쪽은 3 곱하기 27이니까 결국은 요 두 개가 같으니까 바로 3의 x제곱이 27이다라고 꽂혀서 추출을 해가지고
x가 3이 돼서 3을 3번 곱하면 27이다. 이래서 똑같이 3을 얻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밑에처럼 뭔가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주장 1과 주장 2를 비교해서 한번 말을 해보실까요? 네. 주장 1은 네, 지금 82를 3과 연관지어서 어떤 소인수분해 통해서 거듭제곱의 형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수하고 연관지어서 답을 구했다라면은 네, 주장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곱의 원리, 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마 네, 3의 x 플러스 1제곱을 뭔가 네, 분리를 통해서 이 81과 이 연관을 지어가면서 답으로 가는 구조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말을 하셨는데 그럼 개인적 견해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장 1이 더 쉽게 느껴지는데 네, 주장 2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장 1만 필요한 게 아니고 2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저런 어떤 자기가 어떤 생각의 어떤 깊이라든지 생각의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될까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요. 네, 이 문제는 그냥 답만 맞추면 끝나는 거죠. 네. X값만 구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딱 바꿔보니까 뭔가 자기 견해가 들어가야 되고 생각하는 나무에다가 뭔가 자꾸 연관을 지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떤 한 학생의 또 주장을 이 두 개를 Q에 답변하는 학생의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 네, 대전 어머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장 1은 81을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 지수끼리 비교하여 x의 값을 구했다면 주장 2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은 81을 3과 연관지어 3의 x제곱 곱하기 3은 3 곱하기 27로 분리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주장 2가 더 원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주장 1이 좀 쉽다. 주로 이제 네, 주장 1을 많이 씁니다. 풀이도 그렇고. 근데 네, 이 학생은 오히려 주장 2가 좀 자기한테 더 원리적으로 와닿았다. 원리적이란 앞으로도 또 스모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주장 일은 물론 뭔가 이렇게 삶과 연관 지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더 확장하기가 어렵다라면 네, 주장 2를 좀 더 내가 분석하는 힘만 생긴다라면 문제가 오히려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어차피 같은 문제, 같은 답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문제 수준 차가 확 느껴지는 네,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깊은 사고를 하기에는 주장 2가 훨씬 더 원리적이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일명 유도의 원리다 해가지고 그죠? 네, 네. 굉장히 뉴페이스라는 걸 만드는 이런 세계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원리라는 걸 배울 때 할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주장 1과 주장 2를 이렇게 비교해 말해 봄으로써 앞에 그냥 단순하게 문제의 답을 낼 때하고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일어날 거로 예상되는데 선진국은 이제 이 후자 지금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네. 답보다는 뭔가 자기의 견해를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당장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푸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질문 하나 바꿨는데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중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이가 뭐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주장 1의 해법만 배우고 주장 네. 2의 해법에 대해서는 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좀 네. 똑똑한 아이들만 가지고 주장 1을 배우는 배우는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인데 네. 과연 이게 기회 균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왜 네. 우리 일반 아이들은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나, 네. 상위권만을 위한 풀이인 것 같아서 네. 살짝 속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을 향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3의 x 플러스 1제곱 81. 네, 이걸 고민하다가 못 풀면 선생님이나 풀이집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쪽 방식은 이런 답을 내는데 초점을 두는 게 답은 아예 제시해버립니다. 그죠? 네. 오히려 그 과정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뭘 좋아하니? 음악요. 나는 미술요. 각자의 답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게 답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럴 때 질문이 부담스럽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X 못 구하면 왠지 내가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고 훈련을 해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애가 크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학습을 동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문제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학습하고 이쪽 학습으로 바꿈으로써 오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된 견해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질문으로 우리 아이가 훈련을 한다라면 이 네, 안에서 당장은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자기 견해를 넣고 생각을 해 봄으로써 어떤 아이가 굉장히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견해를 놓고 수학을 통해서 자기를 견해를 넣는 훈련, 그리고 네,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라면 수학이 재미없다, 힘든 과목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연구해 보고 싶고 공부해 보고 싶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생각의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글귀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고 한번 해석 부탁합니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네, 네.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왼쪽에 있는 문제를 푼다라면 답을 맞췄다라는 그 추억 하나일까요? 아니면 잠시 그때 남긴 감정, 기쁨 하나만 남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장과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지수도 느껴보고, 또 네, 소인수도 느껴보고, 예,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지금 배울 것들이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아이들이 추억이 쌓일 거고, 또 그 추억은 결국 또 다른 공부를 또 확장된 공부에 또 연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지금 반대로 추억이 있는 학습은 충분히 아이의 생각이 뭉치고 또 끝없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의 문제는 질문이 바뀜으로써 우리 아이를 변해야겠다, 네,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또 오늘 또 BRC 연구소에서 초점으로 두고 있는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한다 내용 갖고 대전 학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지금 한 이야기가 내일 하는 이야기와 연관이 안 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추억이 없는 이런 진행이 돼버리지 않을까요? 네. 학부모님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 생뚱만든 소리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바꾸기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저 양반들이 하는 말도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으로서 네, 한 말씀 네. 부탁하겠습니다. 기존의 교육법에 대해서 자신하거나 확신하는 부모님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아이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공부하는데 아이가 성격이 난폭해지고
또 끝없이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게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아니면 내가 어떤 판단을 못한다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네. 도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아이를 위한 거라면 내가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경험해보고 끊임없이 탐구해보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준비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선입견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 학부모들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젠간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 그 주역에 우리 대전 학부모님의 따님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려면 애가 하기 싫더라도 이 BIC,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이 훈련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BIC 훈련의 취지와 이런 것들 다, 정당성 이런 걸 다 이해시키면서 꾸준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BIC 연구소와 함께하는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바뀐다라는 이 소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